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중학교 과학교사입니다. 과학 공부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초등학교 때는 재미있어 하던 과학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더니 좋은 방법이 생각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과학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통합과학을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봐야 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면 모두 다 과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학을 안 할 수 없는 노릇이죠. 어떻게 하면 과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과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몰라도 과학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과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몽땅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하죠? 난이도가 아무리 높은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고 선행 내용 출제 금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은 다른 과목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하니까 과학에만 시간을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과학도 시험 기간이 되기 전에 공부를 꾸준히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평소에 과학 개념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과학 개념은 우리가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알고 이해할 수 있죠. 한마디로 과학 교과서는 외국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해서 과학적인 개념이 익숙하다면 시험 문제의 객관식 오지선다 문제에서 두세 지문은 그냥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쉽게 냈을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문항에서 정답을 골라야 하는 거니까 거의 이지선다가 돼서 50% 확률로 맞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쉽게 내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과학적인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엉뚱한 지문도 전혀 감이 안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문항이 다 맞는 것 같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학 개념의 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교과서를 많이 읽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이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어려운 문제만 풀어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은 개념을 최소한 3번 이상 수업을 하면서 반복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익숙하게 되고 지문을 보면 뭔가 감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을 학생들로 따라가면 시험 문제 100점은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난이도 있는 문제집을 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대단원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 문제는 필수 개념이 모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만 있기 때문에 개념을 다 알아야 풀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의 개념 중간중간에 나오는 개념 확인 문제와는 다르죠. 개념을 배우고 바로 나오는 개념 확인 문제는 그 개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너무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업 시간에 개념을 배우고 나서 그렇게 잘 풀었던 확인 문제만 모아서 문제만 제시해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문제만 있는 대단원 총정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집에서도 개념이 나오고 바로 나오는 개념 확인 문제보다는 단원 마무리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해요. 그 단원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막 섞여 있어서 개념을 확실하게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 수 있다면 학교 시험 문제는 100점을 받을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만 안 하고 문제를 꼼꼼히 읽으면서 차근차근 풀어간다면 충분히 100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100점을 받는다는 게 실력이 된다고 꼭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개념은 다 아는데 실수를 꼭 해서 100점을 받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꼼꼼히 문제를 끝까지 읽고 마킹까지 실수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과학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변에서 공부를 잘하는 어머님들이 과학은 5학년 때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속으로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특목고나 영재고 등 학교를 지원하기 원하는 학생, 그리고 중학교 과학을 확실히 알고 통합과학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학생은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복과 심화를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조급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늦게 시작하게 되면 많이 짙어졌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진도를 나가게 되고 시간만 버리고 학습은 전혀 안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첫째들이 많은 시행
시행착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만 있는 집이 많은데 시행착오 하시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중학교 과학 개념 공부는 개념 공부시니까 가볍게 문제를 많이 풀게 하시면 됩니다. 심화 문제로 어렵게 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과학의 감을 잡는 공부법입니다. 그러려면 개념 문제를 반복해서 다양하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풀어보면서 문제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개념을 확실히 하면 됩니다. 심화 문제를 풀게 해서 과학을 싫어하게 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 문제를 양적으로 많이 풀어서 중학교 내신 정도 수준의 문제는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내용을 초등학교 5학년, 늦어도 6학년에는 마무리를 하고 우리 아이가 보니까 과학을 꽤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통합과학 공부를 시키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가 하다 보니까 과학을 좀 잘한다. 그러면 물화생지 1으로 넘어가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의 심화 문제를 풀어봐서 깊이를 더하게 하는 것이 중학과학 내신과 고등학교 통합과학을 탄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기서 물화생지 1과 통합과학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중학교 내용과 연계돼서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을 먼저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기본 개념을 풀어보면 아이가 과학을 잘하고 그렇다면 영재고나 과학고도 한번 준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중학교 들어가서 물화생지 1을 하게 되면 영재고나 과학고 준비하는데 급하지 않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내용을 배워야 하는데 뒤늦게 시작해서 진도만 빠르게 나갔다가는 오히려 학습은 안 되고 시간만 보내는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재고나 과학고를 생각이 없다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한번 생각해서 해볼까 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 과정에 기본이 되어 있다면 천천히 심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도는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도를 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어 수학도 안 됐는데 혹시 무슨 과학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은 어려운 개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재고나 과학고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과학 개념의 공부는 중학교 과학예술을 탄탄하게 100점으로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 학생들이 과학이 어렵다는 말을 단지 어휘가 어려워서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과학에 대한 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시험 기간에만 잠깐씩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감이 없어서 쉬운 문제도 너무 어렵게 풀어가더라고요. 기본 개념 문제는 개념이 확실하면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학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아이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 쉬운 기본 개념 문제도 전혀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문제 수준의 문제를 정말 가볍게 양적으로 많이 풀어봐서 그 개념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면서 엄청난 문제를 풀어냈던 거 기억하시죠? 연산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것인데 우리는 충분히 그에 맞게 적당량의 문제를 매일 풀게 합니다. 수학의 기초가 되는 연산이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연산을 연습하면서 엄청난 고난이도 문제를 풀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매일매일 일정량을 풀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갈수록 어려워지는 내용을 잘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연산처럼 중학교 과학 내용은 과학의 기본이 됩니다. 학생들이 모두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요.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본 개념을 꾸준히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고난이도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풀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고난이도 문제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학 문제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아지면 공식으로 수업 내용으로 배우게 되는데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 잡았을 때 고난이도 문제의 추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 100점과 더 나아가 수능과학 1등급을 위해서 시작해야 하는 공부는 기본 개념 문제풀이를 통해서 과학 개념에 정말 많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교과서 본문만 읽어본다면 핵심 개념이 잡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를 풀어서 틀려보면서 그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개념이 확실히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교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지 과학 실력이 높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쉬운 문제를 개념을 반복하면서 과학에 익숙해지고 과학 개념에 익숙해지는 것이 과학 중학교 내신을 100점 받는 빠른 길입니다. 천천히 한번 시작해보세요. 중학교 내신 100점 맞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